안녕하십니까, 김동기 대표입니다. 자, HL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오늘 소폭 하락 마감입니다.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기관들이 2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은 14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날은 원래 이제 기관 애인들의 포지션 청산일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요. 그리고 매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 HLB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간암 신약 FDA 이 제어가 신청은 이제 1월 달에 할 것으로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1월 달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늘 선물 옵션 만기라 지수가 오전에 상승했다가 오후에 또 급락했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그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식에 상당한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뭔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선물 옵션 만기일을 보기 전에 이제 선물이 뭐냐, 선물 거래. 우리가 이제 맨날 선물 거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물 거래가 뭐냐? 선물 거래는 영어로 퓨처스라고 하죠. 퓨처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행위를 선물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이게 중동산 원유를 배럴당 뭐 60불에 60불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국내까지 들어오는데 예를 들자면은 3개월 걸린다. 3개월 걸린다 그러면은 이게 60불에 계약을 했지만은 60불이 3개월 동안 향후 3개월 동안 가격이 급등락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 이 60불 하던 게 뭐 70불, 80불까지 올라가겠죠. 80불까지. 그죠?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거 전쟁이 길어진대. 그래서 100불까지 간대. 이제 100불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종전이 돼 버렸네. 그래서 다시 급락할 수 있는 그러한 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락을 이용한 거래를 선물 거래, 미래 가치를 사고 파는 행위를 선물 거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상품 거래는 보통 현물 거래가 있고, 이렇게 선물 거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하고 이런 선물 거래를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개인까지 또, 이렇게 상방향 배팅을 해가지고 나도 돈 보겠다. 그래서 개인들이 참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보시면은 조상우라는 사람이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선물 거래로 수십억을 날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유 선물 그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이런 거래 가지고 뭐 손실을 크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품 선물은 이런 식으로 거래되고 그러면은 코스피 200 오늘 코스피 200이 580.16 그다음에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580.25가 거래를 마쳤는데 그러면은 코스피 200 선물은 뭐냐? 보시면은 코스피 이 종목을 200개 1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635조예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411조, LG 에너지솔루션이 104조. 이 1위부터 200개 코스피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1년에 두 번 평가를 해가지고 탈락하고 새로 이제 어, 코스피에 편입하고 이제 그런 이제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1위에서 200개까지 종목을 상품으로 만든 거를 코스피 200이라고 하죠. 코스피 200 지수. 자, 이거를 가지고 또 선물을 만들었어요. 선물. 그래서 이 선물이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가 된다.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된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하고 매매를 코스피 200하고 선물하고 코스피 200 선물을 매매를 많이 하는데 개인들도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개인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들은 보통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의 조사원 같은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데서 크게 손실을 보는데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등락폭이 굉장히 크고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달라서 주식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만 배팅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상방 배팅.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상하방 다 돼요. 상하방. 상방으로 배팅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하방으로 어,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없어요. 배당이 없다. 주식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거는 580.16으로 장을 마쳤고 선물은 580.25로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선물이 장중에 580이다. 그리고 코스피 200 현물은 뭐 575다. 그러면은 이게 5틱의 차이가 나잖아요. 5계약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 외국인들이나 이런 이제 기관들은 이거를 팔아가지고 선물 580을 팔아가지고 코스피 200 현물을 사죠. 그러면 5계약을 수익을 낼 수, 이걸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차익거래라고 그래요. 차익거래. 차익거래. 이게 이제 이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 현물하고 선물하고의 이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매도하고 매수를 하면서 이거를 차익거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프로그램 매매에서 주식을 삼성전자를 팔고 SK 하이닉을 샀다. 이거는 이제 종목을 변경한 거잖아요. 이것을 비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선물 옵션 만기일이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두 번째 목요일 날 항상 만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수가 변동이 심하게 요동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관하고 외인들이 이제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이 매도 하고 매수하고 해가지고 포지션 청산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수가 아, 급등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거래를 그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냐? 선물 거래 해가지고 개인들이 돈을 딸 확률은 몇 퍼센트다? 1%도 안 됩니다. 99.9%가 개인들이 대부분 선물 거래 해가지고 다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선물 거래 하지 마시고 옵션 거래 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패팅해가지고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게 왜 선물 거래처럼 ETF가 이런 거래가 또 생겼냐라고 이제 이야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말이 길어지는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상품을 수출을 하잖아요. 상품 반도체, 자동차 수출해가지고 이제 수출해가지고 흑자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흑자, 무역 흑자. 근데 미국은 계속 적자가 나죠. 적자가 난다. 그러면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아서 이제 흑자가 나면은 돈 장치를 할 거 아니에요. 회사 내에서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가니까 미국에서 자본시장 개방해. 자본시장. 자본시장을 개방해라. 주식 거래만 하지 말고 선물 옵션, ETF 상품들 죄다 개방해. 원유 선물 개방해. 그래서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96년부터 개방을 해서 지금 그건 30년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미국하고 무역 거래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돈 잔치를 했는데 노동자 노동자 아, 그 직원들 많은 돈 잔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은 그럼 주식 한번 사볼까? 뭐 선물 사볼까? 원유 ETF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선수로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많이 잃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자본시장에서 1년에 수조 원씩 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해서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해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또 노동자나 뭐 개인들이 자본시장에 참여해가지고 돈을 또 잃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여기서 돈을 벌어간다. 그래서 돈은 이렇게 자본은 순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선물 거래 굉장히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라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선물 옵션 거래 해가지고 99.9%는 다 망한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HLB 한번 볼게요. 자, HLB가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들이 19만 주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이 14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옵션 만기 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들이 오늘 매도 포지션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이제 공매도 환매수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상으로도 아직 훼손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 61선하고 120선 상단에 위치해 있고 5만 원 전후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이게 이제 횡보가 길어지면은 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개미 털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지 저는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근데 회사에서 항사지역에서 6개월치 데이터를 취합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트리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무 말이 없는데 12월 달 내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1월 달 이제 제휴가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과연 언제쯤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어,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전후로 해가지고 어, 제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게 12일 날 있기 때문에 12일 날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이런 행사에서 아무래도 회사에서 좀 더 각광을 받기 위해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미리 한다든가 뭐 1월달 초에 한다든가 아니면은 중순쯤에 한다든가 그렇게 저희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12월 초에 여러분들 12월 초에 6개월 데이터를 항서적에서 취합을 했단 말이에요. 취합을 했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미 다 서류는 다 준비돼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12월 달에 이번 달에 FDA에서 또 연말 해가지고 일이 또 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바쁜 날 또 뭐 서류 제출하면은 중요한 이 서류잖아요. 서류 제출하면 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휴 기간이 다 끝난 1월 달에 하는데 1월 달 초나 중순 정도 이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12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후로 해가지고 제어가 신청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주식이 그냥 가만히 있겠냐 이거지 주식은 여기서 언제든지 급등이 나와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종목의 특성상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급등이 나와요. 이런 종목들은 바이오 종목들은 한번 트리거가 나오면은 이 급등이 나온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좀 참고 가져가시라. 언제든지 이 시세가 터지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볼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선물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10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 3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7,3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예.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언제든지 여기서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신고가 52주 신고가로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소형 원전 SMR 투자에 대한 본격적으로 내년에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크게 수혜를 받을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레이트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한번 볼게요. 전진건설 로봇도 오늘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선물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기관하고 외인들 매수세가 들어와서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종전환에 대한 타협이 타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타결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날아갑니다. 이게 날아가요. 여러분들 이 주식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왕 기다린 거 조금만 한 두 달 정도는 좀 더 기다려 보자. 어차피 이 타결이 된다 그러면 여기 7만 1,000원대, 7만 2,000원대 여기 신고가 여기 넘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결이 된다고. 그만큼 큰 호재가 대기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참고 한 두 달 정도는 좀 가져가 보자.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핸드폰 번호로 문자 리딩 신청하셔서 HLB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받아가시고 제가 신규 종목도 추천해 드리니까 제 리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장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